민선 7기 공약 사업은 본인이 선거시에 제시한 공약을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직 내부 자체 검토 회의와 새공정준비위원회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5대 분야 80개 공약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 부분에서는 5천만 원 상한을 계속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인구가 줄어들면 차등으로 9개 면을 나눠서 하실 건지, 그 부분만. 예. 지금 이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읍면에 인구가 준다고 해서 이 지원해 주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 읍면을 3개, 그러니까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서 1지역에, 그 다음에 2지역에, 3지역에 각각 예산의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성 기준에는 면적과 인구가 가중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중치라고 표현을 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매번 변하는 인구에 따라서 변하는 예산이 아니고 가중치를 별도로 두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가 좀 늘어나는 면은 가중치가 더 플러스돼서 다소간의 예산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1권역은 4억 정도, 기존에보다 4억 정도가 좀 예산이 증액이 될 것 같고요. 2권역도 한 3억 5천. 3권역도 한 3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해서 전체 인구수를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가중치를 두겠다는 뜻이고, 나머지 부분은 5억, 2억, 1억 7천이라는 이런 기본 베이스는 두고 갈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변함이 없고요. 예산의 기준은 이 적용을 하는 것은 가중치만 적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사업 선정 및 성과 평가는 국면별 주민 참여 예산 지역 회의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지역 회의의 구성원이 네.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주민 참여 예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 참여 예산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는 그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도입을 해서 네. 지금 공모를 해서 네. 그 분과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면에는 네. 아마 이장님들하고 면장님하고 읍장님하고 이렇게 그 가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화되고 주민들한테 홍보 강화를 위해서라면 면에도 정말 그 면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 주민 참여 지역 회의를 네. 공모를 해서 네. 실질적인 평가와 그 선정을 하는데 정말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옳지 않을까. 다소 번거롭더라도 네. 차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를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일종의 사견을 네. 제안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 주민 참여 예산이 풀뿌리 예산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읍면 구성이 거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도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구성을 할 경우에는 그 풀뿌리 예산에 참여하고 싶은 누구나 또 전문적인 시간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건전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고 또한 읍면의 균형 발전 예산의 집행에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대리 별도로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은 왜 해주는 겁니까? 우리 살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이자 지원을 왜 해주는 거예요? 예, 사실은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는 이자 지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대출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금 지원은 저희 군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지원을 해주면서 대출해주면서 조건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조건을 저희 행정부에서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보존해 이자를 10년 전, 20년 전 우리 결혼할 때 이런 게 없었는데 나라가 대통령이 몇 번 바뀌니까 이런 게 왜 갑자기 생겼냐고요. 팩트가 뭡니까? 팩트가는 예. 분수인 공약사업 선정되고 근데 왜요? 뭐 때문에 이자 지원해 주는데요? 네. 우리 청년들의 그 경제적 부담을 첫째가 좀 감감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실장님, 팩트는요. 인구 감소 억제 정책을 하려고 아이들 이자 지원해주면서 여기서 살으라고 인구가 5,000분의 1이면 인구가 7만, 6만, 5만 3천, 지금 5만 2천 얼마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농기촌 그 하고 그분들 여기 와서 먹고 살게끔 자꾸 꼬시고 지원해주는 게 바로 인구 정책 늘리는 정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사항이 일부는 될 수도 있고 전부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질문했는데요. 과거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여기 부군생님도 청주에서 오셨지만 여기 관사를 줬어요. 저희들 주민자치협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최소한 5급 사무관 이상 4급 정도 공무원 관료 정도 되려면 지역에서 읍면장 정도로 지역에서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구늘리 캠페인을 2년 전부터 했고 이제 올해가 3년째예요. 한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 2010년도 16년도 7월달에 인구 TF팀이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어졌습니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신임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설명회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군에서 지금 보수의 8쪽, 9쪽에 보면은 중국 도립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임용 문제, 기숙사 관리 문제,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방과 후 재능교육 문제, 또 중고생 부상교복 문제 이런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경찰도 이제 자치경찰로 가고 교육도 미래에는 자치교육으로 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교육 재정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는 듯합니다. 따라서 이 신임 정부가 바뀔 때 군수의 정책 공약으로다가 할 수 있는 저로의 기이기도 한데 이번 민선 7기에서는 교육 재정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향후에 이 부분은 계속 이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공약과는 다르게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 정책을 수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 사업에서 교육 관련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공약이 전부 다고요. 거기서 없다고 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추진할 것이지만은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육경비는 외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수정부가 완화가 되면은 교육경비는 추가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저희 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도 또 일부 논의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의 개선 제도나 지금 현재 있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그런 제약 요건이 완화가 되면은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책으로 정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9쪽에 보면 관내 기업 우선 우회 제도 특행이라고 했는데 타이틀에 좀 올라간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옥천의 지역주행부에 대한 홍보 전시관 아니 전시관이 아니더라도 전시가 되어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옥천군청 현관에 우리 제품 주요 제품을 전시한다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장정산 휴양림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우리 제품을 전시하는 곳이 있는지요? 예, 지금 행정기관에는 옥천읍에서 일부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고 기업인연합회 사무실이 읍사무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모든 제품이 전시될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그 박람회도 전시회도 한번 개최를 하고 처음으로 또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지금 소상공인센터 남부 3구에 옥천읍사무소 3층이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에 그쪽에 있는 정책사하고 우리 군에서 나오는 국비 정책사하고 같이 접목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신 말씀 중에 이 사업이 국유 분면에 고루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국유 분면을 동시에 같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분들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가 또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급에만 편중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사업을 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고요. 조달품 등록업체고 그렇지만 옥천군에서 조달품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 좀 불행한 업체입니다. 옥천군에서 생산되고 조달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셔가지고 각 부서마다 담당자들이 전부 다 가지고 계시면은 굳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전시를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종합적인 옥천군 종합 카탈로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 같은 업체가 물건을 생산하고 있었던 사실을 제가 물어본 사람은 100% 다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의미에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경제정책실에서 이미 기 옥천군의 지역상품 안내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지금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책자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기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받아서 책자를 또 다시 제작을 하려고 예산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조달 품목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요. 우리 군에서 발주나 구입하는 제품은 전부 조달청에 가입이 돼 있는,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제품이 우리 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의 제품이 아니었다면은 뭐 구매가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현재 그 계약부서나 이 모든 그 공사 설계 과정에서 반급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반내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옥천군 입주 중소기업체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이 나와 있는데 예. 조금 전에 이 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우리 기업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옥천군에 예. 그 기업인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옥천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 37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이제 내년도부터 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각 지역에 있는 협의회장들하고 좀 상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개별 입주 업체 이런 부분 산업단지나 뭐 이런 데에도 다 해당되겠지만은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개별 입주 업체가 아마 상당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랬을 때 같이 이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우리 기업인 협의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공약이 확정이 되면은 이 내용을 기업인 협의회 회의가 거의 5월에 한 번씩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가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업인 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도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기금을 조성받아서 갈 때도 그 뭐 협의회를 통하지 않아도 다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업인 협의회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일원화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앞으로 그 기업인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옥천군에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구성을 보니까 실장님, 팀장님, 그 팀장님 세 분하고 상담 인력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2,400만 원인데 과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 내용에 보면 경제팀, 기업 지원팀, 일자리 지원팀 세 가지를 믹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관내에서 한 달에 평균 상담 들어오는 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계 수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시로 오시는 대로 상담을 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400만 원의 예산은 홍보비에 불과합니다. 홍보 물품 구입하는 예산에 투입을 할 거고요. 상담 전문 인력을 한 명을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이 한 명은 우리가 일자리 팀에서 공공근로로 활용하는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한 달에 방문하는 민원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민원이 평균 정도 몇 건 정도냐 대략? 대략 포괄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1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공공근로로 한 명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인건비하고 팜플렛 같은 홍보비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이 결국은 3개 팀의 민원을 받는 구조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이 과연 3개 팀에 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방문 민원을 상담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하루에 10건을 인계를, 그러니까 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해당 관련 팀으로 뭔가 좀 패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의원님 생각은 전문 인력 한 명이 이 모든 것을 상담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아니 여기 4명이 구성은 돼 있어요. 실장님 빼놓고 돼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조직이나 이 장자가 들어가면 직접 상담이나 직접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모양새 갖추기 위한 사업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하려면 옥천군에 계시는 모든 일자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더해서 정말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린 거지. 여기 팀장님들 3분하고 상담자 1분이 실장님하고 5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방문 민원을 팀장님들이 받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왕 하시는 거라면 정말 제대로 되게 제대로 예산 투입을 해서 한 명 가지고 하루에 10건 되는 민원을 소화하고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니까 확정되기 전에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일자리라든가 경제정책 이런 거에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상담 전문 인력 한 명은 경미한 일자리 공공근로 관계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경제 분야, 기업 분야 일자리 해서 우리 팀장들이 얼마든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행을 해보고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 싶으면 그때 재검토하겠습니다. 1차 산업이 죽으니까 2차가 죽으니까 3차가 죽으니까 그거 한 가지 대답해 주세요. 1, 2, 3차 산업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주고 우리는 아직까지 농업군이기 때문에 주로 1차 산업에 그렇죠. 농업이 크죠.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정책하고 기업감사실에 지금 내용 보세요. 이 옥상의 브레인이잖아요. 군대가 두 곳이 제일 중요한 부서잖아요. 근데 농업에 관련된 정책 한 건이라도 있어요? 뒤에는 공정부가 계속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두가지고 실과에다가 좀 운영이 저 장관 뒤에 사서 주시면 저희만은 수생식으로 인한 수분이 있어요. 이 아저씨 걱정으로 해갖고 혹시 가고 싶은 데 치면 보면 일본들 나오고 장교 인양단지 몇 군데가 나오는데 옥천군에서 장교 인양단지 투자들이 몇 프로나 나오는지 모르는데 몇백억 투자한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일부 한 1억에 정도 투자를 해봤습니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말에는 행락객들이 마을이 마비가 되고 특히 대전리에 레저 스포츠는 자가용을 하게 되는데 불법행위는 영업 못하게 있다고 불법사 고발당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단속하는 게 옥정도 행정인데 공무원들이 주말만 나와서 하윤우 씨와 배 띄우고 단속한다고 하고 있어요. 막아달라고 우리 마을 예산 150만 줘갖고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그 막은 걸 낚시꾼들이 국민권익위에다 걸려갖고 국민권익위에서 수상공사 옥정도 세 군데 나와서 이걸 보시면 자기네들이 막아주겠다 해서 부셨어요. 근데 3년 동안 아직까지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5월 11일 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놨어요. 그 사람들은 단속거나 뭐 이런 방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노후지만 세워놓고. 그렇게 뭐 주말에는 행정직원들이 배 타고 와서 단속한다고 하니까 안전요원까지 오는데 더 안심한 거는요. 똥오줌 다 버리는 거고 주민들 책임입니다. 공동화장실로 나오시죠. 주민을 위해 해놨으면 말도 안 하고 행락객들을 위해 해놨으면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그것까지 해줘야지. 사람이 오라고 관광이라는 건 사람이 오라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모든 게 하는 이가 없으면 현재 행정입니다. 제발 주말에 한 번만 관광 과장님 와보시면 깜짝 놀라야 되겠어요. 와서 현장에 가서 밥 줬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안전총괄과나 환경과 그리고 저희들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그런 업무 같은데 일단은 수생식물이라든가 구성리 이쪽 부분에는 무슨 공약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희들 이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시경 관계 이것은 안전총괄과 또 아까 오페스 같은 공물 같은 환경과 해주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인의 조령기 이자 오광식이라고 합니다. 늘 이웃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출렁다리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우리 군수님 18, 19, 20, 21 군수님 임기가 22년까지인가요? 여기 어디 임기 내에 이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발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꼭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은 다른 지자체 아주 여러 곳에서 훈련단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막지하고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훈련단위만 이용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막상 넘어가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훈련단위를 해놔도 관광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단위도 7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막중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볼거리도 없고 다른 거하고 연계도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출렁다리와 한정다리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 옥야동선이라는 사업에 보면은 출렁다리와 여기 특히 좋아요 또 산책로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